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입니다. 시청 전에 여러분들 꼭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저에게 힘이 되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은 꼭 좀 눌러주시고요. 시청 전에 꼭 누르셔야 됩니다. 시청 다 하고 눌러야지 라고 하셨다가 까먹는 분들 많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12월 들어와서 12월 1일 빼고는 2일과 3일 꽤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제가 봤을 때 미국의 차기 연준 의장이 케빈 해시라는 얘기가 거의 확실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훈풍이 불어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빈 해시라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비둘기 중에서도 왕비둘기예요. 왕둘기.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감하게 하고요. 금리에 대해서는 되게 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에 대해서는 좀 빡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케빈 해시이 어쨌든 지금 트럼프의 왼팔 정도인데 케빈 해시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엔 연준 의장까지도 트럼프의 입김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럼 내년에 금리가 순차적으로 많이 내려갈 거니까 시장은 선반영할 거다라는 게 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시장은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거품이다, 고평가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하이닉스가 40만 원 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죠. 고평가다. 근데 지금 60만 원 가 있습니다. 60만 원 좀 깨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느낌으로 시장은 가고 있을 때 나는 여기서 좀 내려야지, 여기서 수익 실현해야지, 그게 아니라 시장은 올라갈 때 다 같이 끝까지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매크로 지표라는 걸 봤을 땐 일단은 미국의 차기 연준의장 케빈 해시라는 사람은 어쨌든 왕둘기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우리나라 시장도 좋겠구나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요, 일단. 자, 그 다음 비트코인 얘기를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 아니면은, 레벨업 한 2회 중에 한 번 얘기하는데,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회복하고 지금도 급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어저께도 제가 비트코인이 떨어진 이유를 얘기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청산 때문에 비트코인에 있던 자금이 좀 나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레버리지라고 하죠. 청산, 빚청산 같은 부분도 좀 나와서, 일단 9만 달러 회복하고, 밤새 일어나니까 9만 달러 회복하고, 뭐 9만 5천 달러 뭐 이렇게 가면 10만 달러도 또 금방 갈 것 같아요. 근데 뭐 비트코인은 쉽게 예상할 건 아닌데, 제가 요즘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보는 이유가 뭐냐? 말씀드렸죠. 시장의 선반영을 해주는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과 동일한 방향성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시장을 좀 예측하기 쉽지 않으실까라고 해서 비트코인 얘기를 꽤 많이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제가 우라늄 농축이랑 핵연료 재처리,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좀 드렸죠. 이거 좀 보자. 이거 뉴스가 크다. 이거 뉴스가 크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물론 원전을 되게 잘 짓고, 원전에 대해서 기술력이 좋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원전이라든지 핵 추진 연료, 잠수함, 그런 연료가 될 만한 이 우라늄이라든지 그리고 그 핵 연료를 한번 분해를 시킨 다음에 또 분해를 시키면 열이 나거든요. 그런 재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막아놔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우라늄이라는 걸 농축시키고 이렇게 막 쬐끄맣게 더 이렇게 농축시키고 에너지 더 세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점점 농축도가 짙어지면 어떻게 되냐? 핵탄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재를 걸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그 이제 우라늄 농축률 있잖아요. 농축률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원전 쪽에 핵 연료까지 재처리하게 된다면 이건 시장 파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찐빵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찐빵을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드는데 그 안에 팥 앙꼬는 미국에서 갖다 줬어요. 만드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그 팥 앙고를 제대로 농축하고 제대로 재처리할 수 있다. 5대5 동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는 뉴스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제가 레벨업 때 계속 트래킹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라늄이라든지 해결료 재처리 관련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가족분들은 좀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뉴스는 아마도 좀 커지면 시장 자체의 판도가 달라질 만한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왜냐면 제가 원전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조예가 깊은 건 아니고 관심이 너무 많았고 예전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막 나올 때부터 원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은 이미 많이 갔고 근데 딱 보다 보니까 우라늄 농축? 요 얘기가 나오네. 잠수함 건조? 해결료? 이거 우리나라 잘하는 건데 연료만 우리나라가 제대로 처리할 수 있으면 제대로인데?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공부를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좀 짬내서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10배, 20배 가는 종목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우리나라는 여전히 강하네요. 어저께도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했고 오늘도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합니다. 거기다 일본이 어저께 약간은 좀 눌려 있었는데 우리나라만큼 좀 상승을 했고 되게 요즘 재밌는 건 홍콩과 중국은 계속해서 떨어져요. 반대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은 같이 가고 있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시아 증시에서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가장 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강세업종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원전 올라가죠. 원전은 요 핵처리 때문이 아니고 그 우리나라와 일본이 미국에다가 이제 선 투자하는 개념 있잖아요. 관세 협상할 때 거기에서 가장 먼저 돈이 쓰이는 부분은 바로 원전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이 오랜만에 많이 좋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뭐 삼성물산은 원전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어저께 이제 이재용 회장의 증여, 상속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올라가는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원전 쪽 기다렸었는데 그나마 제 면을 좀 살려주고 있고 반도체는 이제는 조금 쪼개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달에는 반도체가 간다 그러면 1번부터 20번 종목이 있으면 1번부터 20번 종목이 차례차례 다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는 제가 어디가 좋다고 했죠? 후공정 쪽하고 기판 쪽. 이게 왜 반도체가 선별적으로 가게 되냐면 물론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10월 달처럼 많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지켜줄 뿐이에요.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후공정 쪽, 특히나 테스터 쪽을 꼭 보셔야 되고 테스트 쪽이 좀 어렵다 싶으시면 기판 쪽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기판이라는 건 지금 기판도 없어서 못 팔거든요. 근데 꼭 HBM 쪽이 아니더라도 소캠 있죠. 소캠 쪽에도 기판이 들어가고 AI 데이터 센터에 기판이 엄청 크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기판 쪽은 계속 좋다. 오늘 그래서 기판 쪽 다 좋죠. 기판 쪽 종목도 다 좋고 그 다음에 지주사와 증권사는 많이 강조 드렸죠. 이것도 지주사와 증권사는 연말 대비해서 가져가셔라.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저번 주 내내 약세업종에 있을 때 가져가셔라. 내가 만약 물려있다면 약세업종에 있을 때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연말까지 쭉 들고 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거 좋고 약세업종에서는 일단 은행부터 볼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어저께는 은행이 강했고 증권주가 약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참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때그때마다 유행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은행하고 지주사 증권사가 같이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막 바뀌어요. 근데 저는 원래 은행주들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은행은 좀 이자 장사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그렇게 좋은 코멘트를 항상 못 해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은행 약세. 그다음에 피부 미용 쪽이 요즘에 상당히 안 좋네요. 파마리서치, 뭐 클래시스, 휴메딕스
뭐 원택, 뭐 피부 미용 의료 기기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 따라 들어가는 건 뭐 APR까지. 근데 저는 여기서는 기회가 분명히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3분기 실적과 수출입 동향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숫자 안 나오면 그냥 후드려 패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치만 저는 살아있다. 여기 보시면 원전 기판 다 여기 있었어요 원래. 이런 애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관심 가는 건 엔터예요. 엔터는 제가 한 종목만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엔터는 어떻게 봐야 된다? 엔터사가 가지고 있는 IP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속 가수들이 어떠한 글로벌적인 인기가 있는지, 그 글로벌 인기가 가장 많은 가수를 보유한 엔터사만 올라갈 거예요 내년에. 엔터는 올해까지는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산타랠리가 온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언론에서나 뭐나 산타 올해는 안 올 거다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옵니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지만 계속 제가 이틀 연속 조금 다른 뷰를 드리고 있어요. 코스피가 오늘 코스닥보다 또 강했거든요. 근데 저는 12월 첫째 주 와서 첫날 와서 코스닥에만 집중하세요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뷰는 오늘 제가 틀렸지만 어제도 틀렸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4,100선에 오면은 약간은 헐떡헐떡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저는 코스닥이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니까 뭐 하루하루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게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면 빠르게 예측해서 다르게 방향을 꾸려가는 게 중요한데 저는 아직도 코스닥이 좀 더 강하다라는 그런 제 생각과 저의 이 분석은 아직까지도 저는 코스닥에 좀 한 표를 좀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면서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